제일 쉬운 방법, 아이의 말을 그냥 들어라, 경청해라. 사춘기 자녀들이 말을 안 하면 어떡해요? 원장님, 그러면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이 아이들과 좀 잘 소통하는, 어떻게 부모가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쉽습니다. 쉬워요? 네. 네. 내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걱정되니까. 예, 청소년들 생각하기에 꼰대다. 또 간섭한다, 참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아이의 말을 그냥 들어라, 경청해라. 그러면 80%의 갈등이 일단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소장님, 아이 얘기를 듣고 싶어도 사춘기 자녀들이 말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방법적인 부분으로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공통 관심사, 예를 들어서 BTS 팬이다, 암이다 라고 하면 그럼 좀 공부를 BTS를 네, 아이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나 사인에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춘기 자녀들이 보내는 사인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사춘기 아이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제 화를 낸다든지 문을 콱콱 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방문을 잠근다든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몰래 숨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많죠. 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들이 어쩔 때는 크게 한숨을 쉰다든지 엄마의 눈을 평소랑 틀리게 많이 피한다든지 시선을 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평소와 다른 차이? 표정이 어떤 부분인지 부모님들은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소장님,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예 틀어지는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집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가 물론 있지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잘 넘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차이는 애착의 중요성에 핵심을 두고 싶습니다. 애착이요? 부모님과 애착 형성이 이제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진 친구들은 사춘기가 왔을 때도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좀 원만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애착 형성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사춘기에서도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져 있는 부분, 홀로 버려졌다는 생각, 그런 부분들이 크고 우울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용어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우울하지만 가면을 쓰고 네, 계세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평소랑 똑같아요. 밝게 대답하고 하지만 그 대답과 아이의 속마음이 틀린 거죠. 예, 밝은 대답 속에 좀 우울한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는 평소랑은 틀린 게 없어.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또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하지만 아이가 이제 소심해져서 그 외의 시간에서 방에서 연필로 뭐 끄적끄적거리는데 그 끄적끄적거리는 거 속에는 이제 친구 욕을 쓸 수도 있고 본인이 힘들다, 난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부모님들 앞에서는 이제 굉장히 밝은 모습 보여지지만 그 외 타인한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근데 소장님, 그 네. 애착이 결국은 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애착이 뭐예요? 애착이랑 특정한 사람한테 느끼는 정서적 결속력,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12개월, 생후 12개월부터 3세 사이에는 어떻게 반응해주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기억들이 3세 이후에 아이가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이 돼요. 그 시기가 사실은 애착 형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크게 우리가 애착 종류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네. 예, 볼 수 있어요. 안정형 애착, 그 다음에 불안형 애착 중에는 이제 무시형 애착, 그 집착형 애착, 그다음에 혼란형 애착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이 안정형 애착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3분의 1은 불안형 애착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 무시형 불안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집착형 애착이에요. 혼란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서 본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애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에서 이런 태도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 좀 불안정 애착을 좀 자극하는 그런 좀 잘못된 그 양육 태도나 뭐 발언들이 부모가 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무시형 불안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 엄마를 찾지 않는 씩씩한 아이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나가도 아이가 반응하지 않거나 울지 않거나 엄마를 찾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무시형 애착으로 지나치게 독립적인 아이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착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안정감을 쉽게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왔음에도 양육자한테 적개심이나 분노를 표출하고 집착형 애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최악이다 싶은 부분은 물론 혼란형 애착이겠죠.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고. 네, 나한테도 부정적인 부분, 타인한테도 부정적인 부분.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양육자가 이제 우울감을 많이 경험을 한 상황에서 아동 학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양육자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런 그 건강한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좋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랑의 표현은 양보다 질이다. 예, 우리가 특히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단 5분이나 10분 아이랑 눈 마주침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제 애정 표현이나 관심 표현을 한다면 사랑의 표현은 아이가 충분한 애착 형성에 많은 반영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녀의 행동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의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자존감도 그렇지만 애착 형성도 특별하게 막 굉장히 어려운 비법이나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사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자녀와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들이 뭐 비법인 거네요.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이런 방송들을 또 보시고 또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쉽게 좀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팁들이 있으실까요? 상담센터를 좀 거리감 있게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루시다가 아이가 정말 힘들 때는 좀 늦은 감 있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가볍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에도 아이가 힘들어한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사인을 보내줄 때 일단은 전화로 예약 잡아서 내 아이가 상담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상담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네, 제가 청라에서 상담센터를 처음 오픈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시는 게 상담 비용이었어요. 그렇죠.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면 인천에서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는 바우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바우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상담 비용의 70% 내지 90%를 지원하고 부모님은 10% 내지 30%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은 상담센터를 1년 내지는 2년 정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주민센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담당자님께 바우처 문의를 드리면 되는데, 신청하실 때 소견서가 필요해요. 예, 그 소견서는 상담센터에서 검사나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면 그 임상심리사 선생님의 소견서나 아니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 선생님 추천서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좀 더 부담 없이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신학기를 맞아서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크는 방법, 또 사춘기 아이들과 가정에서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장님 모시고 들어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